그것은 사회학자 팀 작업이 있기 때문에 부르디에의 협력적 성격을 보여주며 그는 1993년에도 여전히 대중지식이라는 범주로 싱글아웃되는 구별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판적 사회학자로서의 부르디에의 활동은 그를 대중지식인으로 집단적 투쟁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그의 사회적 삶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는 파업과 집회를 조직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미디어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많은 책은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비판적 사회학자와 대중지식인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학계 외부의 대중미디어 리소스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르디에가 후기 저술에서 그러한 개인에 대한 경고의 말을 던졌고 그들이 학계에 가져올 수 있는 원치 않는 요소들에 대해 트로이 목마와 같다고 묘사하며 대중지식인의 어려운 위치를 경계하며 그것이 과학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떤 조건이 특정 지식인을 대중지식인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 distinction, 구별짓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의 구별짓기는 저자가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수행한 사회학적 관점의 취향과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문화의 현황에 대한 사회학적 보고서입니다. 영문판 구별짓기 디스팅션은 1984년에 출판되었고 1998년에 국제사회학협회는 이 디스팅션 구별짓기를 20세기에 출판된 노르베르트 에리아스의 문명화 과정과 피터 엘 버거와 토마스 룩만의 현실의 사회적 구성 1966년작 등 중요한 사회학 서적 10권 중 한 권으로 선정했습니다. 취향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서 이 구별짓기 La distinction, 이 distinction은 교육과 지성, 말투와 옷차림, 스타일 등 많은 문화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좋은 취향을 구성하는 뚜렷한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고 제안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지배계급의 취향, 정의, 그에 대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구분, 그리고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의 유형의 사회적 전환에 대한 제한을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습관, 정신적 태도, 개인적 태도나 습관이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불평등은 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배계급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술작품의 미학을 묘사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우수한 교육, 즉 문화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계급 사람들은 사물이 실용적인 오락과 정신적인 오락으로서 기능을 충족하기를 기대하는 반면에 중산층과 상류층 사람들은 미적 감상의 시선을 통해 예술작품으로서 오브제를 수동적으로 즐깁니다.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취향의 수용은 사회계급 간의 상징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 지배계급이 사회 전체에 좋은 취향의 규범을 정의하고 부과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권력체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취향의 구별을 자연스러워지게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잘못 표현하는 것은 지배계급에게 그들만의 세계를 정의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지배계급의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에 대한 그들만의 정의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미학은 지배계급의 지배적 미학의 용어로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지배된 미학입니다. 이 구별짓기 디스팅션은 8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프랑스가 대혁명을 거친 후 2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귀족적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총체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사회 변동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사회학에서 일상 세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문화 분석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계급의 위치와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5, 6, 7장의 계급론입니다. 5장은 지배계급론, 6장은 중간계급론, 7장은 피지배 계급론입니다. 8장은 문화분석의 사례를 정치적 영역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적 기반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예컨대 노동자들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현대 정치에서 대단히 큰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부르디에의 해석은 큰 실마리를 줍니다. 구별짓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많아 대단히 전문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1장과 연결지어 해석해보면 결국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혁명을 이루어낸 후 지금까지 200년이 지났건만 현대사회가 과연 이러한 이념들을 제대로 실현하는가는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불평등 상태가 과거와는 달리 문화적 생활 양식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과 습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연유로 해서 현대사회의 권력관계가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디에가 주장하는 상징적 폭력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문화 권력의 그물망에서 평등의 실체를 망각하고 계급적 불평등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디에는 상대적 위치의 사회적 공간 내에서 사회적 행위자를 분류합니다. 이 공간은 두 개의 축을 따라 다차원 통계 분석을 통해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경제적 자본 등 모든 자본을 합친 대리인이 소유한 전체 자본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자랍니다. 두 번째 축은 문화자본과 행위자의 경제적 자본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책에서 사회적 공간은 그것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속성이 능동적인 속성인 한 힘의 장으로 정의됩니다. 이 책에서 부르디에는 또한 그가 구별을 하는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약한 차이를 계층적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차이로 변형시키는 것을 정의합니다. 특정 사회 분야에서 행위자는 모순되는 두 가지 의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끼어듭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야 하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 분야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구별과 적합성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은 패션을 따르는 동시에 몇 가지 개인적인 손길로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